성경 이사야 60장을 봅시다. 성경 60장 1절, 3절, 21절, 22절. 나머지 사이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리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1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위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에 오늘 2020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서밋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받은 메시지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연초이기 때문에 한번 전도사님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서밋스쿨에 교육위원장으로서 한번 그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은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제목은 오늘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AI 시대. AI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할 건데, AI, 우리 많이 쓰고 있는 AI. AI가 뭐지?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거 뭐죠? IoT는 뭐야? 서준이, IoT가 뭐야? 오늘은 기록을 하지 말고 자주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로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퀘스천 마이크가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앉아 듣고 그냥 굳어가지고 상하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는 과연 이런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시대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강의 듣는 시간은 없어져요. 강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에 함께하면서 호흡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지, 듣고 기록하고 적고 이 시대는 앞으로 이후는 없어져요. 자, 그래서 IoT가 뭐예요? IoT.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죠. 사물 인터넷. 왜 사물 인터넷이에요? 왜 사물 인터넷이야? 이게 뭐냐면 띵이야, 띵.
물건 띵 over 사물에다가 정보를 담아둔다는 거예요. 사물에다가. 그러면 이 분필에다가 앞으로 정보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다가 정보를 담아두고 여기에다 정보를 담은 칩을 담다는 거예요. 칩을 달면 이 분필이 저 구석지에 가 있어도 이 분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분필이 없어져 버리면 이 분필이 없다라고 느끼고 다시 분필을 누가 가지고 와요. 이게 사물 인터넷인데 이것이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빅데이터. 데이터가 온 전신 데이터야. 신발에도 데이터고 옷에도 정보고 모든 데다가 정보를 하니까 이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는. 자, 이 시대에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이 시대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은 랩넌트를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로봇가 지시하는 일에 묶여 사는 랩넌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는 랩넌트가 될 거냐, 인공지능 시대를 컨트롤하는 랩넌트가 될 거냐, 이 시대의 싸움으로 전개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하나 물어봅시다. 서로. 여기서 나는 앞으로 교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봐. 선생이나 교수, 선생이나 교수, 자기 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의사나 약사 되고 싶은 사람, 의사나 약사. 약사도 없어? 그럼 변호사 되고 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 변호사, 법관. 법관도 없어? 그러면 난 다음에 기업 사장님 되고 싶어. 사장 되고 싶어.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중력이 되고 싶어. 중력이 되고 싶어. 난 이 다음에 공무원 될래. 공무원 하고 싶어. 공무원. 다음에 그러면 전문직 회계사나 회계사, 변리사,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전문 직종을 하고 싶다. 자, 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알려드릴게. 난 아직도 꿈이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꿈도 없어? 와, 이게 우리 랩넌트들의 현실이야.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뭔가 발표를 하려도 발표도 못하고 앉아가 이렇게 있는 게 길들이진 너희들이야. 뭔가 이야기를 하려도 이야기도 못하고 앉아가 이게 기존에 교육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기 선진국에 가서 애들 봐.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와이나 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장로가 여러분 꿈이 있어요. 손 들어봐. 이래도 가만히 있고 뭐도 가만히 있고 이 꿈도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 안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 사람, 이 열정이 없는 시대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프로카리에트라고 그래요. 프로카리에트. 이걸 갖다 프로카리에트라 그래.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조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앞으로 2025년 후에 어떤 비극이 오느냐면
프로카리에트는 불안정된 노동자 계급을 갖다 프로카리에트라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느냐면은 꿈이 없대요. 열정이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꿈도 없는 사람들에게 99.997% 이게 우리나라 랩런트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떤 직종으로 들어가느냐면 노숙인으로 되고 난민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 이런 꿈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로 길들여 있으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펼쳐질 이 시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 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손 들어봐. 한 사람, 오케이,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이렇게 자꾸 자기를 표현해요. 표현을 하라고. 나는 이렇게 꿈이 있어요. 나는 뭔가 할 거예요. 꿈을 가지고 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서 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프로카리에트예요. 나중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골방에 처박혀서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쪽을 몰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 메시지 듣고 영적으로 서밋이 되라고 메시지 듣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 1980년부터 조금 더 잠이 올 건데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여기까지만. 이게 뭐냐면 2070년이 됐을 때예요. 2070년. 207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년도냐면 2006년과 2008년이 요 세대가 2006년과 2008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2050년, 2030년, 2020년, 2020년 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요걸 두고 제일 먼저 1842년 같으면 엄청나게 오래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는 그 역사의 과거 시대예요. 그 과거 시대에 에이다 러블레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에이다 러블레스.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냐면 신 바이든의 딸이에요. 영국의 바이든이 문학을 하다가 문학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태폐적이고 어렵고 이러니까 자기 딸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이다 러블레스를 과학이나 건축, 철학 이쪽을 공부를 시켰어. 그런데 이 여자애가 비범한 여자애라는 걸 알고 천재적 재능을 발휘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컴퓨터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해요. 이게 논리 연산을 통해서 이게 세계 컴퓨터의 시조가 돼요. 컴퓨터 언어를 발표하는, 이게 컴퓨터가 될 수 있다고 그때 발표를 에이다 러블레스라고 하는 여자가 그 컴퓨터를 현대인의 인공지능 이 개념을 이 여자에 의해서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1943년에 워런 맥컬리하고 워터 필처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망에 대한 인공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데 인공지능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인공지능망을 1943년에 그때 인공지능망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앨런 튜닝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폭격을 하고 이렇게 암호하는데 이 암호 해석을 못하는데 영국의 수학자 겸 수학자가 앨런 튜링. 이 사람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야. 영화 한번 했어요. 앨런 튜링이. 동성연애를 했기 때문에 영국의 보수적인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매장이 되고 학문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인가 100년 되는 주기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앨런 튜링을 영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아버지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1957년도에 마빈스키가 MIT에서 51년도에 우리 6.25 전쟁할 때 51년도 6.25 전쟁이 있을 때 과학자들 마빈스키가 MIT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카네기 멜론 대하고 프린스턴 대 에든베러 대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그때 설립을 해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런 것이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997년도에 이때 사람들이 컴퓨터는 앞으로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따라온다고 쟁론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7년도에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직관과 이걸 즉흥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게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체스였어요. 체스가 10년 동안 체스 대회 1인자가 누구였느냐면 카리 카프라로프라고 하는 체스 10년간 1위 한 사람하고 이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주 걸음마되는 로봇 컴퓨터하고 체스 시합을 해요. 그때가 1997년도예요. 이 97년도에 이 체스 하는 인간의 10년 동안 체스 왕자가 이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판판이 깨지면서 이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때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야기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태동이 시작하는데 2큐비트가 되는 2큐비트의 단계에 해당하는 컴퓨터한테 쳤어요. 2큐비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에요. 바이너리. 바이너리는 0101로 가지고 연산하는 거예요. 0101. 이게 요것을 완성해 가지고 돈 벌는 억대 사장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요 컴퓨터로 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가지고 빛을 제어하는 이 컴퓨터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느냐 하면 왓슨이라는 사람이 빛을 가질 수 있다. 빛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빛은 순간적으로 픽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걸 붙잡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둘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한 걸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컴퓨터. 빛을 제어했다 놨다 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된다고. 이게 양자 컴퓨터를 그때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양자 컴퓨터한테 이 체스 대장이 1등하는 우승자가 깨지면서 이때
인간이 비로소 뭘 하느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다. (1997년도에) 세상은 벌써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다고 선포를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에 2001년도에서 IBM에서 양자 컴퓨터를 발표해요. 2001년도에 IBM에서 왓슨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슈퍼컴퓨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대인가 두 대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양자 컴퓨터를 얼마만큼 능력을 가졌느냐로 가지고 자기의 국력을 이야기해요. 이때까지는 미국이 슈퍼컴퓨터를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뺏어간 지 오래됐어요. 이 슈퍼컴퓨터가 슈퍼컴퓨터는 01, 01 요걸로 가지고 연산하는 컴퓨터예요. 이게 10억 년 계산하는 이 계산을 이 양자 컴퓨터는 1분에 계산해요. 1분에.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는 아직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개발한 이 10억 년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1분 만에 계산해 버린다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의 위력이에요.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곧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 실용화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어요. 이 양자 컴퓨터에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저번에 한번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IBM에서 왓슨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을 하는 제퍼디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많은 지금 TV에 보면 퀴즈 하죠. 퀴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모여가 사람들이 퀴즈를 할 때 나와서 답하고 올라가고 남고 이러죠. 그런 프로그램이 제퍼디인데, 전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예술 이 분야의 총망라한 시합이야. 그 시합에 왓슨하고 사람들하고 전부 붙었어. 거기에 사람들이 판판이 깨져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 왓슨한테. 이 왓슨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앞에 전부 다 인간이 완전히 지식으로는 게임이 제로예요. 빵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언제냐? 2011년도에 있어요. 2011년도에 지금 우리가 몇 년도 살죠? 2020년도 살잖아요. 9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2006년도하고 아까 여기 있네. 2006년도하고 2008년도 여기에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새로운 변곡점 이걸 가지고 새로운 변곡점 이걸 영어로 싱귤레리티라고 그래요. 싱귤레리티. 이게 새로운 변곡점. 인간이 새로운 시대로 도래하면서 뭔가 전환이 돼버리든 그거를 갖다가 싱귤레리티의 특이점인데 이게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싱귤레리티 즉 새로운 변곡점이라 했어요. 이것을 주장한 것이 이름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일. 이 레이 커즈와일가 인류의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했다.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했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탄생됐다. 그리고 2045년에는 인류 전체 지능 2045년 이때 인류 전체 지능 합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100억이 가까운 인구가 머리를 합한 거하고 양자 컴퓨터 1 CPU 칩보다 게임이 안 돼. 2045년도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지식을 합을 이 양자 컴퓨터 하나 칩한테도 못 이기는 시대에 왔고, 이걸 이때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미국 나사예요. 미국 나사가 반응을 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천재들이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레이 커즈와이를 스카우트해요. 레이 커즈와이를 인공지능 총괄 본부장으로 스카우트해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해요. 이 연구를 하면서 개발한 게 지금 구글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야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에서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도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연구했던 이것을 1조 4천억을 주고 창업한 그 기업을 사들여요.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개발된 게 애플의 시리예요. 시리, 인공지능 비서 시리.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레리티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는 변곡점인데 어떤 형태냐면 1차, 2차, 3차 산업은 그냥 선행지수 형태로 1차부터 3차 산업은 발전이 시간과 기술이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렇게 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변곡점이 되는 요 싱귤레리티에서는 지수함수형이라고 하는 도표를 발표해요. 이게 싱귤레리티의 장점이에요. 어느 순간 처져 있는 것 같다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팍 올라가면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는 게, 이걸 가지고 싱귤레리티라고. 그래서 이것을 4차 산업지수라고 그래요. 4차 산업. 지금 말하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인공지능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인공지능 슈퍼비전은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컴퓨터가 2012년도에 발표됐어요. 우리는 지금 치면은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영일 바이너리 컴퓨터로 쓰고 있는 시대고, 2012년도에 발표된 것들은 그냥 지가 스스로 저게 이명란 하면 벌써 이명란에 대해서 다 알아버리고, 저렇게 지금 이서준 딱 이러면 쟤는 머리는 영탁한테 게으르고 잠도 잘 자고 쟤는 공고를 가겠네, 이렇게 팍 알아버려요. 그렇게 쟤의 특성, 쟤가 뭘 좋아하고 하는 거에 니즈까지 알아버려요. 세계 그 인식경영대회에서 이런 이 슈퍼비전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려요. 와, 그 사람들이 이때는 어리버리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어리버리 있었어요. 2012년도에 이거 쫙 발표하고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2차 세계 1차 산업혁명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차가 지나가고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때 귀족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또라이가 차를 만들었어요. 전기기관차. 차를 만들어가지고 마차 옆에다가 시끄러우면서 덜컥거리고 막 연기도 뿜고 이래 가니까 시끄럽다고 하는 거, 저게 괴물, 저게 뭐냐고 반론하고 저 없애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 봐보세요. 마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마차 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차를 만들어 가지고 마차보다 느리게 가고 시끄럽게 하던 그 차가 지금은 전기차로 해가 날아다니는 시대로, 그때는 서서히 하다 어느 날 그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던 마부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살았던 마부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차들이 바뀌었어요. 그게 싱귤레리티예요. 천천히 처음에는 서서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그 마부는 자기가 설 곳이 없다는 그제서 알아. 아이고 나는 뭐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AI 시대에 노예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지금 AI 시대의 산물이에요. 스마트폰 안 보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스마트폰 없이 어디를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디를 가도 내가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끌려가지, 내가 어디를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돼 있는 사람은 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서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다. AI가 습관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AI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인공지능 에이다를 발표를 해요. 이게 인공지능 선생이에요. 인공지능 선생이 얼마만큼 똑똑하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 자폐아, 그리고 전응아, 이런 애들을 선생님이 심리하고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하면 이 애가 지독하게 천천히 말도 안 듣고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다를 붙이니까 아이다 옆에 붙어있는 전응아가 어마어마하게 학습이 정진돼요. 아이다가 보고 네 자문이 바람 좀 쐬고 올래? 그렇게 하면서 자상하게, 선생님은 야 수업 시간에 이 새끼 자? 이게 선생이에요. 엎드려 자? 이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아이다는 가가지고 서준아 어제 네가 힘들었나 보구나 하면서 애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애가 뭐가 필요한지 뭐 가르쳐 줬는데 못하잖아.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몰라 하면서 때리는 게 선생이야. 눈치 주고. 그런데 아이다는 서준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 요렇게 또 하다 틀리잖아. 그랬구나. 요 틀렸네. 요렇게 한마디도 짜증을 내는 게 없고 자상해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 선생을 애들이 그 전응아가 인간 선생보다 그 아이다 선생을 너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애가 질문했어요. 그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것을 여러분 아이다가 숙제 내주면 하겠어요 말겠어요 이러니까 하겠어요. 선생님 아이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존대어를 쓰겠어요 반말하겠어요 이러니까 존대어 쓰겠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다 인공지능 선생 앞에 우리의 마음을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너무 자상하니까 잘해주니까 그런 시대로 선생님 직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생님도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이에요. 그리고 교수, 이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의사, 그리고 법관, 특히 기업 사장, 중력, 특히 인사 담당하는 사람, 저 사람 탁탁탁 파고 데이터 뽑고 하는 사람, 그 공무원, 전문직, 이런 직종이 앞으로 이 2011년, 2012년, 요 2020년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이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런 노동자 계급을 프리카리에이터라고, 그런 사람들이 직업이 몇 프로 없어지냐면 이때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요 로봇가 대체를 해버려요. 그리고 35년부터 45년까지 요 기간에 (30에서 50%까지) 요 2035년부터 45년 사이에 이 인공지능들이, 로봇들이 대체를 한답니다. 그리고 요부터 70년 이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몇 프로냐면 80%, 80에서 90% 없어졌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다 2020이에요. 여준이 너 몇 살이냐? 16. 넌 몇 살이야? 16? 너는? 좀 더 16이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2045년이면 25년 남았어요. 그죠? 서준이 나이 몇 살이야? 그때 되면 40세. 너는? 그러면 몇 살이야? 이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봐. 40세가 됐을 때 봐봐. 한참 일할 때야. 가정을 가지고 한참 일할 그 시대가 이때야. 거꾸로 역산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시대에 과학자들은 80에서 90% 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될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부 다 로봇가 80에서 90%다 바꿔버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40세에서 43세에 접어들었을 때 만약에 일할 데가 없다면 뭘 할 거야? 결국 뭘로 전락한다? 프로카리에이터, 노동자, 농민, 외국 근로자. 오늘 내가 뭘 먹고 오늘 내가 뭘 하지? 이거 사람들 부르면, AI가 부르면 어이 어디 가서 일할 사람, AI 로봇가 나타나가 어이 저희가 청소할 사람 이러면 인간이 저요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AI가 컨트롤하는 시대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꿈이었고 열정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알고 2012년도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도 하고 중국이 인공지능에 집중을 하면서 논문을 무려 37만,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을 37만 건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이 1000개 이상 201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2016년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이때 2016년도에 한국은 논문을 시작해가 이때 5만 인공지능 논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이 26개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기업이 26개.
2016년도 4년 전이에요. 4년 전. 4년 전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하고 해야 되겠다고 한 지가 이제 논문 5만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2012년도에 이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시작을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1953년도 1953년도에 일본도 미개하고 쇄국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1차 산업을 마무리한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배에다 까만 천을 그 돛을 단 배가 일본 나고야로 치고 들어와요. 그걸 갖다 흑선이라고 그래요. 흑선. 그 흑선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 전체를 장악하면서 일본을 개화시켜요. 일본을 개화시켰는데, 일본은 그걸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에 의해서 개화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개화된 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화됐다. 수동적인 개화. 이 시대를 가지고 흑선의 시대. 그래서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1800년도예요. 일본이 한 게 185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우리는 한일 합방 그걸 하고 하죠. 여기에서 강제를 하고, 여기에 가장 선도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누구예요? 안중근이 총을 쏴가 죽인 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교육개혁을 혁명을 일으킨 사람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이 사람이 일본의 랩런트들 위해서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교육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소학교 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 일본을 개혁을 했던 사람. 이 개혁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일본이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 요때네요. 요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신조가 이토 히로부미의 그것을 알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 하면서 인공지능을 준비를 하고 이것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4차 산업을 빨리 준비하고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실력 그걸 갖추고 있어요. 아베 신조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법? 부동산 투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거기에 오늘 강남에 매도가 오르니까 그거 대책 세우고 있고, 또 이념 정부 하고 있고, 국회가 앞으로 랩런트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반목과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랩런트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까지 와도 앞으로 시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막 오면 앉아가지고 아까 인공지능이 준 선물 핸드폰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카톡이나 하고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프로카리에트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남을 자, 남길 자, 여기에서 직종에서 30%, 50%, 80% 전부 다 직장을 잃고 저기 담벼락에 앉아서 나는 남은 자야, 나는 남길 자. 맞죠? 나 그렇게 남은 자예요? 그렇게 남길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남을 자예요? 렘넌트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을 예측하고
인구 70명 이때는 100억이 돼요. 100억이.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이 100억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인공지능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 인공지능에 지시받는 사람,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99점, 여기가 99.9999%가 여기에 해당돼요. 10억 명에게, 미국은 10억 명에게 영향을 주는 한 사람, 10억 명에게 영향을 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프로냐면 0.00001%. 몇 명이 필요하냐면 1000명만 필요해요. 1000명만. 10억 명에 100억에 0.0001% 계산해 보니까 1000명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1000명이 강국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0명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욕에 빨려 들어가지고 길들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10억 명이 흡수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노인이 뭐야? 노인, 지식이야. 노인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다. 많은 사람들은 가는 길은 넓다.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시처럼 그 길은 가기는 편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되 그 끝은 어마어마하게 넓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노인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대학 가서 내가 이거 해야지. 지금 대학에서 뭘 가르쳐 줘요? 대학에서 교수들이 세상에서 규명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은 이때 대학 강의를 없어요. 2010년도에 유명 대학에서 2010년도에 2010 몇 년도야? 2014년도에 미국의 대학들은 하버드대라든지 프린스턴대라든지 유명한 대학들은 교수들이 대학 강의를 안 해요. 대학 강의를 없앴어요. 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시대에 앉아 있어요. 구글에서 치면 아까 요거 한번 쳐봐요. 요거 에이다 러블레스라고 한번 쳐봐. 에이다 러블레스 그거 딱 치면 거기 다 나와. 에이다 러블레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교수가 엄하게 쭉 해가 아다 러브 호텔 이렇게 아다 러브 호텔 이렇게 딱 쳤다. 아다 러브 호텔이 옛날에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교수가 이러니 학생들 중에 딱 손들어요. 선생님, 교수님 아다 러브 호텔이라고 에이다 러블레스인데요. 이래 버린다니까. 교수가 틀리면 학생들이 먼저 구글에서 쳐가지고 교수님 그거 아이다 러블레스예요. 교수들이 서서 민망해서 강의를 못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교수에게 그 답습된 규명된 지식을 배우러 대학 간다? 그걸 말하는 교회, 그걸 말하는 선생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대학 가가 뭐 할 건데?
인공지능에 대체될 그 직업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10년 20년 너희들이 나이가 40대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았는데 인공지능 그 하찮은 지식 그거 아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이 답해주는 그 시대에 도래해가 살 건데 여러분들이 대학 가가지고 어줍지 않은 지식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살아서 뭐 할 건데 아무 쓸모없는 인공지능에 지시받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려면 이 시대에 또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2014년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그 분석하는 거, 정권 분석하는 사람이 있죠. 이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캔쇼를 도입을 했어요. 캔쇼. 그걸 도입해가지고 600명이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30일간의 업무를 해야 될 그 업무량을 3분 20초에 착 처리해 버렸어요. 캔쇼가 300명이면 트레이드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600명 중에서 598명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제는 정권거래소가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트레이더를 598명을 자르고 2명을 남겨뒀대요. 2명. 이 2명은 뭐냐? 인공지능을 도와줄 보조 업무예요.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그 월스트리트에 내놓으라고 공부해가 대학 간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 캔쇼 하나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업이 다 잘려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야 될 게 그거야?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서야 될 자리가 그거냐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드디어 이때 5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됩니다. 이게 50큐비트가 되고 70큐비트가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우리 인구 100억 명의 지식의 합보다 이 7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하나의 지식보다 못하는 능력이 돼. 100큐비트 시대가 돼버리면 아까 70년대에 모든 인간을 컨트롤하는 그 시대에 도래한다고. 이게 지금 50큐비트 나왔어요. 70큐비트를 언제 발표했냐면 2018년도에 구글에서 7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00큐비트는 조만간에 보이죠. 그 시대에 70큐비트 구글이 아까 레이 커즈와일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인공지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가장 앞선 전가를 보인 게 구글이 70큐비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잉의 시대를 준비를 하는 랩런트들은 여기를 향해서 간다. 여기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시받는 랩런트,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직업을 향해서 가는 랩런트.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나 다른 데 가서는 그 엘리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그 중에서 시대를 대변하는 게 누구냐면 테슬라의 창업자 이름 뭐죠? 테슬라, 머스크,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5명이에요. 그 5명이 지금 이 대학에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전부 다 자퇴를 시켰어요. 자퇴를 시키고 자기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까 전에 말하는 이 10억 명의 영향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5명의 자녀를 위해서 세운 학교에 지금 현재 31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입학금만 3천만 원. 입학금만 3천만 원. 거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이거 없어요. 핸드폰 문명의 이기는 아예 없어요. 뭘만 있느냐? 그냥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만지고 책 보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칼 비테라고 하는 1800년대 목사, 독일의 목사가 자기 아들이 전능아에 있어요. 전능아. 엄청나게 전능아 이 아이를 위해서 칼 비테 목사가 아이를 위해서 교육법을 창작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전능아 아이가 천재가 되어 대학 교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가 이걸 책을 좀 써라. 이래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프레텔과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비테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시 10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고 남아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서밋이에요. 영적 기능 이게 여러분들의 학교의 과정이고 이게 영적 서밋스쿨이에요. 서밋스쿨. 여기 있는 사람들 서밋스쿨이라고 했으면 영적 기능 문화스쿨 하면 요 노잉의 시대를 향해서 가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being과 doing을 하라. 이게 뭐냐면 공감 감각. 이게 창조적 상상력. 이것만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위해서 하려면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특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사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 고전 책을 보면서 그 인문 고전 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하고 그것을 사색하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이게 필요하지. 메모해가지고 적고 이런 시대 적고 이런 습관 없애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 강사 어느 자리에서도 적는 습관 버리고 그 사람 강의 속에서 들어가서 몰입을 해서 저분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하는 그 상상 내 머리의 영역의 상상의 능력을 기록한 거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보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호흡을 하는 그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책을 보고 독서하고. 여러분들 책 몇 권 봐요? 책 몇 권 봐요? 한 달에 최소한 책을 한 권 이상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고. 공부 지금 노잉 이거는 지금 다른 데 맡겨도 돼요. 근데 책을 보면서 계속 상상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어떨까 저걸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서 자꾸 이 훈련 being과 doing 이게 인공지능 AI가 덤비들지 못하는 그 시대예요. 그러면서 배려 그리고 헌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감성을 도와주는 이런 쪽의 업은 AI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영적 서밋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그 사람의 배려,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이게 가장 필요하고 기능 문화 서밋에서는 내가 공감 감각하고 이루고 이 창조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AI에 대체되지 않는 랩런트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가올 2070년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준비하는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